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시절 우리에게 특별했던 장소들을 떠올려 보려고 해요. 지금은 사라져버렸거나 많이 변해버린 곳들이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꿈과 추억을 선사해 주던 소중한 공간들이었죠. 그 시절 특별한 장소들 이야기 오늘도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김영수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80년대 초등학교 시절 우리 동네에 있던 작은 영화관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장소였어요. 지금의 멀티플렉스와는 전혀 다른 그 나름의 매력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대한극장이라는 이름의 그 영화관. 좌석이 200석도 안 되는 작은 곳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문화 공간이었어요. 입구에는 커다란 간판과 함께 영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매표소에는 친절한 아주머니가 계셨죠. 빨간 벨벳 천으로 된 좌석들, 오래되어 여기저기 해진 곳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해바라기 껍질이나 사탕 껍질들조차 정겨웠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중간 휴식 시간이에요. 잠시 휴식하겠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불이 켜지면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가곤 했어요. 아이스크림! 하고 외치며 통로를 지나다니는 아저씨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처음 본 영화는 슈퍼맨이었는데 아버지 손을 잡고 가서 스크린 속 슈퍼맨을 보며 저 사람이 정말 날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하며 계속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어린이 영화를 상영했어요.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재미있으면 박수를 치고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모두 함께 하고 소리를 질렀죠. 몇 년 후 대형 영화관들이 생기면서 문을 닫았어요. 지금 그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지만 가끔 그 앞을 지날 때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정말 그 시절 동네 영화관의 정취가 느껴지는 이야기네요. 중간 휴식 시간이라니 요즘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할 풍경이죠. 그 빨간 벨벳 의자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본 슈퍼맨의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도 그 편의점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실 것 같아요. 대구에서 최철호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80년대 중반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 자주 갔던 오락실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장소였어요. 지금의 게임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게임랜드라는 지하 1층 오락실. 계단을 내려가면 띵동댕 하는 게임 소리와 딱딱딱 하는 버튼 소리가 들렸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했지만 그게 오히려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100원짜리를 넣으면 50원짜리 2개가 나오는 동전 교환기. 한 게임에 50원이니까 용돈으로는 많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스트리트 파이터는 항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실력 좋은 형들이 계속 이기면서 게임을 독점하기도 했어요. 저희는 옆에서 구경하면서 우와, 대단하다 하고 감탄했죠. 갤러그나 팩맨 같은 게임도 인기였어요. 특히 갤러그에서 고득점을 내서 이름을 등록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오락실만의 규칙들도 있었어요. 게임기 위에 동전을 올려놓으면 다음 차례 예약이었고 새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죠. 오늘 오락실 갈래? 하면 모두 눈이 반짝였던 그 시절. 집에서는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몰래 갔는데 가끔 선생님에게 걸려서 혼나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카페가 들어섰어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게임을 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오락실이 유일한 게임 공간이었거든요. 정말 그 시절 오락실의 추억이 생생하게 전해져 오네요. 50원 한 게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게임기 위에 동전 올려놓고 차례를 기다리던 그 설렘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놀이터였죠. 강원도에서 김정민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산골 마을에서 자란 제게 80년대 초등학생 시절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작은 기차역이 꿈의 장소 같았어요. 지금은 폐역이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솔밭쳐 아주 작은 역사에 영무원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하루에 기차가 4번 정도만 서는 작은 역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외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작은 대합실에는 나무 벤치 몇 개와 시간표, 그리고 열차 안내 방송을 하는 확성기가 있었어요. 겨울에는 연탄 난로가 있어서 따뜻했고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기차가 들어오면 모두 플랫폼으로 뛰어나갔죠.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신기했고 기차가 떠날 때 손을 흔드는 것도 즐거웠어요. 서울이나 부산에서 오는 친척들이 그 기차를 타고 오시면 며칠 전부터 언제 오시나 하며 기다렸다가 역에 마중을 나갔죠. 기차에서 내리는 친척분들이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영무원 아저씨는 정말 친절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차 구경하러 와도 조심해라 하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가끔 기차표도 보여주시고 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나중에 크면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볼 거야 라고 하면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꼭 가보거라 하셨죠. 봄이면 역 주변에 벚꽃이 피어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기차와 벚꽃이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사진기라도 있었으면 찍어두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그 역도 문을 닫고 기차도 다니지 않아요. 가끔 그곳을 지나면 녹슨 철로와 무너져가는 역사만 남아있지만 그때의 추억은 여전히 생생해요. 그 작은 기차역이 제게 얼마나 큰 꿈을 주었는지 몰라요.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야기네요. 산골 아이에게 그 작은 기차역이 얼마나 큰 세상으로의 창이었을까요? 영무원 아저씨의 따뜻한 격려와 함께 꿈을 키워가던 그 시절. 지금은 사라져버린 정겨운 풍경이지만 그 추억만큼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충남에서 윤대현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80년대 후반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자주 갔던 당구장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당구가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었지만 그때는 조금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그린 당구장. 2층에서 들려오는 딱딱하는 당구공 소리, 초록색 당구대들과 각 테이블 위에 따뜻한 조명. 처음에는 큐를 제대로 잡는 것부터 배워야 했고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가서 서로 가르쳐가며 배웠는데 실력이 늘어갈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어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게임을 하시는 저희 같은 학생들은 조용히 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어요. 한 게임에 500원. 용돈으로는 많은 돈이어서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이기는 사람이 계속하는 규칙이어서 실력이 좋으면 오래 할 수 있었죠. 당구장 아저씨의 실력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렇게 치면 돼 하시며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따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오늘 당구장에서 만나자 하면 모두 모였죠. 당구를 치다가 지루해지면 근처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를 먹기도 했어요. 대학에 가면서 갈 기회가 줄어들었고 나중에 들어보니 몇 년 후에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당구를 치지만 그때의 그 분위기는 느낄 수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져요. 그 시절 당구장의 분위기가 정말 특별했죠. 500원 한 게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실력이 늘어가는 재미, 친구들과의 우정까지 쌓아가던 그 공간. 지금의 세련된 당구장과는 다른 그 나름의 멋과 정취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정혜숙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70년대 말 어린 시절 동네에 있던 작은 문방구가 저에게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지금의 문구점과는 완전히 다른 그 나름의 특별함이 있었거든요. 학용품점이라는 간단한 간판. 정말 작은 가게였지만 그 안에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연필 지우개, 공책은 기본이고 장난감, 과자, 만화책까지 있었어요. 가게 앞 뽑기판. 10원짜리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작은 구멍에서 뽑기가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대부분은 꽝이었지만 가끔 당첨되면 과자나 작은 장난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문방구 할머니는 정말 친절하셨어요. 할머니 이거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있지 하시며 찾아주셨고 가격도 적당했고 가끔은 덤도 주셨어요. 새 학기가 되면 더욱 바빴어요. 새 공책, 새 연필을 사러 온 아이들로 가득했죠. 예쁜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보면 갖고 싶었지만 용돈이 부족해서 못 살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한참 구경만 하고 나왔죠. 만화책 대여. 하루에 50원을 내면 만화책을 빌릴 수 있었는데 새로운 만화책이 들어오면 친구들 사이에 금세 소문이 났어요. 뽑기나 달고나 같은 옛날 과자들도 특별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잘 보거라 하고 응원해 주시기도 했고요. 몇 년 후 대형 문구점들이 생기면서 그 작은 문방구는 문을 닫았어요.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그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지만 가끔 그 앞을 지날 때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예요. 그 작은 문방구가 아이들에게는 온 세상이었죠. 10원짜리 뽑기의 설렘, 새학기 준비물을 사러 가던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따뜻한 정이 느껴져요. 시험 잘 보거라 하시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울산에서 조민성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80년대 중반 초등학생 시절 동네에 있던 작은 목욕탕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장소였어요. 지금처럼 집마다 욕실이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는 날이 기다려졌거든요. 대중목욕탕. 입장료를 내고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도구를 들고 안으로.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큰 욕조가 여러 개, 물 온도가 각각 달랐어요. 뜨거운 물,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처음에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천천히 들어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사우나는 정말 신기했어요. 뜨거운 방에 들어가면 금세 땀이 흘렀는데 어른들은 그 안에서 오래 있으셨어요. 저는 몇 분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적응했죠. 동네 아저씨들과 할아버지들이 친근했어요. 어디서 왔냐? 학교 어디 다니냐? 하며 말을 걸어주시고 서로 등을 밀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갈 때가 가장 좋았어요. 아버지께서 제 등을 밀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셨어요. 그리고 목욕 후에는 항상 우유를 사주셨는데 그 차가운 우유 맛이 정말 시원했어요. 여러 가지 시설들. 차가운 물이 나오는 수도, 비누와 샴푸를 놓는 선반, 거울도 있었고 면도하시는 아저씨들도 계셨어요.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몸이 정말 가벼웠어요. 깨끗해진 기분이 들면서 기분도 상쾌했죠. 목욕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더 잘생겨졌네 하시면 정말 기뻤어요. 목욕탕 앞 작은 가게에서 파는 음료수나 과자, 목욕 후에 시원한 사이다나 우유를 마시는 게 일종의 의식 같았어요. 특히 바나나 우유의 그 특별한 맛, 겨울에는 더욱 인기였어요. 집이 추워서 따뜻한 목욕탕에서 오래 있고 싶었거든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온몸이 따뜻해져서 정말 좋았어요. 몇 년 후 우리 집에도 욕실이 생기면서 목욕탕에 갈 일이 줄어들었어요. 그 목욕탕도 결국 문을 닫게 되었죠. 지금은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가끔 그 앞을 지날 때면 아버지와 함께 갔던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생각나요. 아, 정말 따뜻한 추억이네요. 그 시절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이었죠. 아버지와의 특별한 시간, 동네 어른들과의 정겨운 만남, 그리고 목욕 후 마시던 그 시원한 우유 한 잔의 행복까지. 지금은 편리해졌지만 그때의 그 정겨움은 느낄 수 없죠. 인천에서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70년대 초반 제가 새댁이었을 때 동네에 있던 작은 이발소가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남편과 아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곳이었는데 저에게는 그 이발소의 추억이 참 많아요.
미남 이발소라는 재미있는 이름. 이발사 아저씨 한 분이 운영하셨는데 정말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가게 앞 빨간색과 파란색이 돌아가는 이발소 표시 등이 참 신기했어요. 거울과 의자 2개가 전부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여러 가지 머리 스타일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남편은 항상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하고 주문하셨어요. 이발사 아저씨는 정말 이야기꾼이셨어요. 이발을 하시면서 동네 소식, 세상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남자분들이 이발소에 가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재미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이발하기를 싫어했어요. 가위 소리가 무섭다고 울기도 했는데 용감한 어린이는 울지 않는다 하시며 달래주시고 이발이 끝나면 사탕을 하나씩 주셔서 아이들이 좋아했죠. 면도 솜씨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뜨거운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면도 크림을 발라서 깔끔하게. 남편이 면도하고 돌아오면 얼굴이 정말 매끈했어요. 오래된 잡지들이 쌓여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보는 재미도 있었고 아이들을 데려가면 만화책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발 요금도 저렴했어요. 어른은 500원, 아이는 300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그때는 꽤 큰 돈이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 전에는 특히 붐볐어요. 모든 남자들이 깔끔하게 머리를 하려고 왔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소통 시간이었어요.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티셨는데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겨울에는 연탄 난로가 있어서 따뜻했고 그 주변에서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기도 했죠. 몇 년이 지나면서 미용실들이 많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세련된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발사 아저씨도 나이가 드시면서 결국 가게를 정리하셨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피자집이 들어서 있어요. 가끔 그 앞을 지나면 빨간 파란 이발소 표시 등이 돌아가던 모습과 아저씨의 손재주 그리고 정겨운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들들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각자 다니는 곳이 있지만 그 작은 이발소에서의 추억은 잊을 수 없어요. 정말 따뜻한 동네 이발소의 정취가 느껴지네요. 단순히 머리를 깎는 곳이 아니라 동네 남자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죠. 이발사 아저씨의 이야기와 함께 깔끔하게 다듬어지던 그 시간들. 지금의 세련된 미용실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정겨움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김태수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80년대 후반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자주 갔던 작은 다방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지금의 카페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지만 그 나름의 멋이 있었거든요. 청춘 다방. 이름부터 낭만적이었어요. 2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어서오세요 하는 마담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내는 조명이 조금 어두웠지만 그게 오히려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빨간 벨벳 소파와 작은 테이블들, 벽에는 가요 가사가 적힌 액자들과 연예인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커피 한 잔에 300원. 지금 생각하면 저렴하지만 그때 대학생들에게는 부담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가서 한 잔씩 시키고 오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담은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늘은 설탕 적게 믹스커피로 드릴까요? 하시며 세심하게 챙겨주셨죠. 음악이 특별했어요. 당시 인기 있던 가요들이 계속 흘러나왔는데 이문세의 노래나 변진섭의 노래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던 그 분위기 정말 로맨틱했어요. 친구들과 학교 이야기, 연애 이야기, 장래 희망 등 온갖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러 가기도 했는데 집중이 잘 안 되긴 했지만 분위기는 좋았죠. 가끔 여학생들도 왔는데 그럴 때는 다들 조금 더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했지만 그게 또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죠.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운치 있었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가끔 그 다방을 찾았는데 몇 년 후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서 있지만 그때 그 낭만적인 분위기는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아, 정말 그 시절 다방의 낭만이 물씬 느껴지네요. 청춘 다방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청춘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곳이겠어요. 300원짜리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씩 앉아서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 지금의 스타벅스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정취였죠. 제주도에서 고순남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70년대 후반 신혼 시절 남편과 함께 자주 갔던 포구의 작은 횟집이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신선한 회를 먹으면서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바다 횟집이라는 소박한 이름. 어촌 마을 포구에서 어부들이 직접 잡아온 생선으로 회를 떠주시는 곳이었어요. 테이블도 몇 개 안 되는 작은 가게였지만 맛은 정말 최고였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데 그날 잡힌 생선에 따라 메뉴가 달라졌어요. 오늘은 방어가 좋아요. 광어가 싱싱해요 하시며 추천해 주시곤 했죠. 회를 뜨시는 솜씨가 정말 예술이었어요. 날카로운 칼로 척척 썰어내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고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시는 정성도 감동적이었어요. 반찬도 특별했어요. 미역국, 전복죽, 해초무침. 모든 것이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었고 각각의 맛이 살아있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시는 미역국의 그 진한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부 아저씨들도 자주 오셨어요. 고기잡이를 마치고 와서 한 잔씩 하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시는 모습. 그분들의 거칠지만 정겨운 웃음소리도 정취를 더해줬어요. 가격도 정말 착했어요.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에 싱싱한 회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몇 년 후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그 소박한 횟집도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큰 호텔이 들어서 있지만 신혼 시절 남편과 함께 바다를 보며 회를 먹던 그 행복했던 시간들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바다 냄새와 파도 소리, 그리고 신선한 회의 맛까지. 정말 완벽한 추억의 공간이었네요. 신혼부부에게는 더욱 특별했을 그 시간들.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성과 어부 아저씨들의 정겨운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추억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시절 특별했던 장소들, 이제는 사라져버렸거나 많이 변해버린 곳들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들이에요. 동네 영화관의 빨간 벨벳 의자, 할머니와 함께 갔던 전통시장의 정겨운 목소리들, 50원 한 게임이 소중했던 오락실, 달콤한 물이 흘러나오던 약수터, 꿈을 실어다 주던 작은 기차역,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보냈던 시간들, 보물창고 같았던 문방구, 아버지와 함께 갔던 목욕탕의 따뜻한 기억들, 동네 사랑방 같았던 이발소, 청춘을 이야기하던 다방, 그리고 신혼의 달콤함이 깃든 바닷가 횟집까지. 이 모든 장소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고 꿈을 키우고 사랑을 나누던 우리 인생의 소중한 무대들이었죠. 지금은 편리해지고 세련되어졌지만 그때의 그 따뜻한 정과 넉넉한 여유 그리고 진솔한 소통은 찾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추억을 나누다 보니 그 시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그 시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던 그때의 정겨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그 소중한 추억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